나갔습니다. 사상 초유의 외교 참사입니다. 자화자찬하던 정상회담 결과가 고작 이것이란 말입니까? 지금 낯뜨거운 명비어천가 부를 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수 있도록 정상회담 후속 협상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 향후 후속 협상을 면밀히 주시하겠습니다.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않도록 국민의힘도 국익을 최대한 지켜나가도록 정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국가안보는 냉엄한 현실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념적 환상이나 낭만적 감정,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욕망이 개입하는 순간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의 일방적인 대북 지원, 결국 핵미사일의 고도화로 돌아왔습니다. 평화라는 공허한 구호, 무력 도발로 되돌아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한마디를 듣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면서 국제사회에서 대변인 노릇까지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미사일 도발, 대화 단절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무참하게 실패했던 그 길을 이재명 정권이 다시 가려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우리 스스로 무장 해제부터 하면서 일방적인 짝사랑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북 전단 금지, 대북 확성기 방동 중단, 거기에 시설 철거, 한미 연합훈련 축소, 국제인권보고서 비공개, 여기에 더해서 국정원에서 50년간 끊기지 않고 운영해온 대북 방송 송출을 몽땅 중단했습니다. 대북 협상 카드로 써야 될 이런 조치들을 모두 포기하고 북한 정권의 비위를 맞추고 있지만 돌아온 것은 허망한 개꿈, 더러운 족속, 이런 조롱과 멸시뿐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복원까지 선언하면서 우리 스스로 안보를 해체하겠다고 합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3단계 비핵화론이 만약 북한의 핵무기 보유 인정을 전제로 한 구상이라면 한반도 안보에 지각 변동을 가져올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재명 정권에 촉구합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일을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아인슈타인의 말을 들려드립니다. 문재인 정권의 과오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국격도 자존도 내팽겨친 굴욕적인 저자세를 버리십시오. 정권 취적을 위한 평화쇼의 허상에서 깨어나십시오. 조용히 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의 열화와 같은 호응에 감사드리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당당하고 실질적인 대북 억지력 강화입니다. 그 첫걸음으로
한미 연합 훈련 강화를 제안합니다. 또한 북핵의 실효적인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도 적극 추진할 것을 정부에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올해는 광복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식민 지배와 전쟁의 폐허 위에서 출발한 대한민국이 지금은 선진국들과 당당하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성취의 역사입니다. 인류 문화사를 새로 쓰고 있는 한류를 보십시오. 최근 K-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에서 보듯이 K-팝, K-드라마, K-무비, K-푸드가 지구촌 곳곳으로 퍼져나가면서 세계인에게 큰 기쁨과 신선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구 선생님이 그토록 염원했던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목도하듯이 대한민국 정치 모습 어떻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 처음 받았던 선물이 백범 김구 전기였습니다. 지금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올라와 있는 저로서도 국가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 정치라고 하는 혹평에 가슴이 답답합니다. 절대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대한민국 현재 정치 모습 부끄럽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정치도 이제는 선진화의 길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국민을 편안하고 잘 살게 만드는 정치의 본령을 찾아갑시다. 비상계엄과 내란은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대한민국 정치의 모습은 자기 수양과 사회적 책임을 다했던 선비 정신을 다시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지금보다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반듯한 정치를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합니다. 손에 들고 있는 망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말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야당 파괴에 골몰하는 표리부동 양도구육의 국정운영 당장 그만두십시오. 여러분에게 위임한 국가 권력은 특정 정파나 정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쓰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시급한 국가적 당면 과제 해결에 주체하지 못할 그 막강한 힘을 사용하십시오. 한번 돌아보십시다. 금년도에 0.9%로 예상되는 성장률 어떻게 회복할 것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어떻게 극복할 것입니까?
청년층과 미래 세대를 위협하는 연금 구조개혁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시각각 지역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지방 소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양극화 문제는 또 어떻게 해소할 것입니까? 국가 사회를 지탱하는 허리인 중산층은 또 어떻게 육성할 것입니까? 국가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중차대한 과제들입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집권 여당과 정부에서 내놓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되찾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해도 해결하기 어려운 벅찬 과제들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놓고 여야가 밤새 토론하고 협의하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국민이 바라는 정치 아니겠습니까? 다행히도 이틀 전에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서 여야 민생협의체 구성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협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책적 대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집권 여당에 달려 있습니다.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본인들이 결정만 하고 선택을 한다면 못할 게 없습니다. 왜 이런 국가적 난제에 대해서 힘을 쓰지 않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은 소수이지만 새로운 각오로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반민주, 반경제, 반통합의 국정 운영을 바로 잡겠습니다. 야당을 파괴하는 일당 독재의 폭거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집권 여당보다 먼저 민생을 살피면서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거듭 나겠습니다. 더욱 성찰하고 정진하면서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해 가겠습니다. 항상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송원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연설하는 도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많은 항의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국회의장이 왜 조용히 시키지 않느냐 하는 항의도 여러 차례 받았는데 세상을 보는 것은 입각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은 정면을 보니까 국회의원들만 눈에 뵈고 서로 항의하고 이런 것만 보입니다만 국회의장이 이 자리에 앉아 보니까 저 앞에 있는 방청석에 있는 우리 초등학생들도 보이고 카메라를 통해서 보는 우리 국민들도 보입니다. 이런 속에서 본회의장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늘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비판과 고함으로만 오늘 얼룩진 본회의장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봤을지 반성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